여러분의 마음과 정신과 의지의 야명을 위해서 하루 80분간 2차례에 걸쳐 성심교정 곳곳에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1년 3월 16일 화요일 저녁 정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여기는 진보하는 삶의 소리 가톨릭대학교 교육방송국입니다. CUBS. 나의 첫 애니메이션. Okay, 3, 2, 1, let's jam. 코로나 때문에 집에만 틀어박혀 있는 요즘, 영화도 볼 거 다 봤고 드라마도 더 이상 볼 게 없다면 애니메이션은 어떠세요? 재미있는 애니메이션은 보고 싶은데 혹시나 이상한 작품을 보게 될까 걱정되는 여러분을 위해 10년차 덕후가 알려드립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작품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한번 만나볼까요? 최근에 생긴 자매는 겨울왕국, 남매는 귀멸의 칼날, 그리고 형제에는 원래 애니메이션이 있었죠. 이 애니메이션의 이름은 강철의 연금술사. 오늘 리메이크 버전으로 설명할 강철의 연금술사는 탄탄한 스토리의 기승전결, 2009년도 애니메이션이라고 생각되지 않는 수려한 작화와 연출, 흥행, 개연성, 캐릭터성, 주제의식의 명료함을 가진 완벽에 가까운 애니메이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애니메이션의 주인공 엘릭 형제들을 지금 만나러 가보실까요? Just funny when you want it, suddenly you have it. You find out that your goal's just plastic. Every day, every night, I've been thinking back on you and I. Every day, every night, I work my whole life just to get right, just to be like. Look at me, I'm never coming down. I work my whole life just to get high, just to realize. Everything I need is on the, everything I need is on the ground. On the ground.
형 에드워드 엘릭과 동생 알포스 엘릭은 한적한 시골에서 태어났습니다. 이 둘이 아직 어렸을 때 아버지는 집을 나가버렸고 머지않아 어머니 또한 돌아가시게 됩니다. 어머니가 그리웠던 엘릭 형제는 원래부터 연금술이라는 마법과도 비슷한 힘의 재능이 있었는데요. 어느 날 문서들을 뒤지다가 죽은 사람을 되살리는 방법인 연금술의 최대의 금기인 인체 연성의 존재를 알게 되고 둘은 연금술을 연마해서 돌아가신 어머니를 다시 되살리기 위해 스승을 찾습니다. 연금술의 기초는 등가교환입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무언가를 얻으려면 동등한 대가를 지급해야 하죠. 연금술을 독학할 정도에 학교를 다닐 필요가 없는 천재들이라고는 하나 실력을 갈고 닦을 방법은 몰랐기에 연금술 스승을 만나서 열심히 연금술 연습을 하게 됩니다. 몇 년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어머니의 얼굴을 다시 보고 싶고 어머니와 다시 행복하게 살고 싶다는 그런 마음으로 버티게 되죠. 그리고 마침내 인체를 구성하는 성분의 종류와 무게까지 정확하게 측정한 엘릭 형제는 탄소, 암모니아, 인 등을 준비하고 연금술의 구축식을 쓰고 영혼의 정보인 DNA, 즉 자신들의 피를 넣는 등의 어린이로들로는 보이지 않는 철저한 준비를 하고 드디어 어머니를 살리기 위해 연금술을 기동하게 됩니다. 하지만 진정한 악몽은 그때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리바운드. 연금술에 실패하면 일어나는 현상 중 하나입니다. 현실에 더는 존재하지 않는 어머니의 영혼을 창조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등가 교환의 법칙이 설립하지 않게 되고 등가 교환의 법칙을 맞추기 위해 강철의 연금술사 세계관에서의 전지전능한 신인 진리가 형 에드워드의 왼쪽 다리와 동생 알폰스의 육체 전부를 가져가게 됩니다. 그리고 진리는 형 에드워드에게 어머니의 영혼을 주는 대신 에드워드의 왼쪽 다리만큼의 지식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렇게 이 지식을 얻게 된 에드워드는 연성진 없이도 연금술을 쓸 수 있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하나뿐인 동생인 알폰스를 버리고 혼자만 살 수는 없었던 에드워드는 오른쪽 팔 하나를 더 희생하여 몸만 빼앗기고 이승을 떠돌던 알폰스의 영혼을 갑옷에 정착시키게 됩니다.
영혼만 떠돌던 알폰스가 정신을 차렸을 때 자신의 몸은 왜인지 강철로 된 갑옷이 되어 있었고, 형 에드워드는 오른쪽 팔과 왼쪽 다리가 잘린 채로 피바다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알폰스는 다급하게 근처에 의사이자 기계로 만드는 의수인 오토메일의 전문가 피나코 록벨이라는 이웃집 할머니에게 갔죠. 피나코 입장에서는 갑자기 말하고 움직이는 갑옷이 피를 철철 흘리는 에드워드를 안고 왔으니 당황스러웠지만 피나코는 침착하게 대응하여 에드워드를 무사히 수술하게 됩니다. 이승에 존재하지 않는 어머니의 영혼은 만들 수 없었지만, 그렇다면 어머니의 몸은 만들 수 있었을까요? 재료는 물론 준비되어 있었지만 혼과 육체를 합친 생명체는 만들 수 없었기 때문에 육체 또한 불안정한 상태로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에드워드는 그 불완전한 괴물의 모습을 한 육체를 보며 어머니와는 너무나도 다른 그 모습에 굉장히 충격을 받고 말았는데요. 그래도 에드워드는 자신의 빼앗긴 팔과 다리, 그리고 동생의 몸 전체를 진리로부터 되찾기 위해서 형은 현재의 돌이라는 연금술의 등가 교환 법칙을 무시할 수 있게 해주는 돌을 찾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나라의 군대에 들어가겠다고 말하는데요. 에드워드는 성인 남자도 힘들다던 오토멜 수술을 할머니께 받고 지옥의 재활 치료까지 엄청난 정신력으로 견뎌냅니다. 그렇게 몇 년 뒤 국가 최연소 연금술사가 된 에드워드와 그의 뒤를 따르는 알폰스는 마침내 현자의 돌의 행방을 파악하게 됩니다. 과연 에릭 형제는 현자의 돌을 얻을 수 있을까요? 일본의 역사적인 히트 애니메이션 강철의 연금술사였습니다. 일본뿐만이 아니라 외국에서는 명작 애니메이션을 뽑는 투표를 할 때 항상 1위를 할 정도로 인기가 아주 많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현자의 돌 뒤에 감춰진 음모가 어떻게 풀리는지에 집중해서 본 기억이 있네요. 그리고 강철의 연금술사에서 나온 노래들이 제가 듣기에는 많이 익숙했던 게 기억이 나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연락조차 받질 않아. 너 대신 들리는 몸이 건조한 목소리. 힘든 날들도 있는 건데 잠깐을 못 이겨 또 다른 대안을 찾아가. 시간을 가지자. 이 말을 안 잊는 그대로 시간을 가지자. 뜻으로 받아들여 버렸어. Congratulations, 넌 참 대단해. Congratulations, 어쩜 그렇게 아무렇지 않아 하면 알지 않아. 웃는 얼굴 보니
사람이 내 곁에 지워졌나 봐. 그래 너가 행복하면 됐지 라는 거짓말은 안 할게. 대체 내가 왜 난 너한테 행복을 바래야 돼. 절대 I don't give up. Congratulations 넌 참 대단해. Congratulations 어쩜 그렇게 아무렇지 않아 하면 알지 봐. 웃는 얼굴 보니까 잊었나 봐. 시간이 같으면 말게 생각해보자는 말게 내 눈을 보면서 빛게 받고 이렇게 내게 아무렇지 않아 하면 알지 봐. 웃는 얼굴 나를 까맣게 잊고 행복해하면 진심과 girl congratulations 바로 얼마 안 걸렸네 잘나셨어. 인터넷에 올라온 이 사진을 보니 그리 많이도 행복하니 입이 귀까지 걸려있는 것 같아. 난 아직도 숨 쉴 때 심장이 아픈데 다행히 넌 절대 아플 일은 없겠다. 만약 또 이별을 경담 그럴 때마다 새로운 사랑을 시작하면 되니까. Congratulations 어떻게 이래. Congratulations 넌 절대 내게 돌아오지 않아. 기대조차 않아. 나 없이도 얼마나 잘 살지 몰라. 시간이 같으면 말게 생각해보자는 말게 기다림 속에 날 가둬버리고 너만 이렇게 내 곁을 떠나가. 그 남자를 만나 나를 모른 너 나의 첫 애니메이션 강철의 연금술사로 시작해보실 생각이 드셨나요? 2009년에 만든 애니메이션이라고는 생각되지 않을 정도로 작화, 특히 전투씬이 좋고 스토리 또한 매력적이고 성우분들 연기도 일품인 작품이니 저는 꼭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워낙 유명하기도 하니 주변에 보신 분들이 벌써 있을지도요.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처음에 보기 좋은 애니메이션으로 여러분들을 만나러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나의 첫 애니메이션 제작의 한준혁, 연출 기술의 신민경, 진행의 한준혁이었습니다. 오늘의 노래 더 위켄드. 여러분은 이 가수를 아시나요? 전 옛날에 Can't Feel My Face로 처음 알게 되었는데요. 빌보드 차트 1위를 그냥 밥 먹듯이 하는 전 세계 대중음악계의 탑급 슈퍼스타 중에 한 명입니다. 더 위켄드는 무려 캐나다 출신 가수 중에 최초로 2021년 슈퍼볼 헤드라이너로 나옵니다. 그의 인기는 작년인 2020년에 절정을 맞이했는데요. 허나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의 신곡 블라인딩 라이트가 그래미상 후보에 하나도 올라가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블라인딩 라이트는 빌보드 역사상 최초로 1년 동안 탑10에 들어간 노래인데요. 이는 당연히 전무후무한 역대급 기록입니다. 그야말로 빌보드의 역사를 새로 썼다고 해도 무방한데요. 그런데 그래미상 후보에 오르지 못한 데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슈퍼볼 공연,
또는 그래미 공연 중 하나를 고르라고 하는 일을 당했다는 의혹이 있는데요. 위켄드는 그들의 말을 무시하고 둘 다의 공연을 준비했다가 그래미 측으로부터 보복성 영노미네이트를 당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 일을 듣고 여러분들에게 꼭 이 노래를 들려드리고 싶어 오늘 이 곡을 선정하게 됐어요. 현대의 뉴트로 열풍을 선두주자로 달리고 있는 더 위켄드의 블라인딩 라이트입니다. 팽이팽이팽이 달팽이 뉴스. 여기를 보고 저기를 봐도 많은 뉴스가 있지만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혹시 여러분도 그러신가요?
그럼 이 뉴스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느리지만 많은 것을 담은 이야기, 달팽이 뉴스 시작합니다. 하고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저희 달팽이 뉴스가 돌아왔습니다. 혹시 지난주에 다뤘던 뉴스를 기억하시나요? 지난 시간엔 1987년도 기사로 개헌에 대해 얘기를 했었는데요. 기억이 안 나시거나 못 들어서 궁금하신 분들은 페이스북 페이지 가대방송에 가시면 다시 들어보실 수 있어요. 자, 그럼 바로 오르내릴 뉴스로 넘어가 볼까요? 오늘의 달팽이 속보입니다. BBK 실소유주 규명 대선 뇌관 터지나. 2007년 10월 8일 한겨레 신문에 난 기사 제목입니다. 뇌관이란 화약을 점화할 때 쓰는 금속관으로 이 사건이 당시의 대선 판도를 바꿀 만큼 엄청난 일이었다는 걸 나타내죠. 이 사건은 10년이 지난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이 사건은 김경준과 이명박, 이 두 주요 인물로 설명할 수 있죠. BBK는 설립 당시 자본금이 5천만 원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김경준이 갑자기 웬 30억이란 거액을 투자하면서 사람들은 그 돈의 출처를 궁금해했죠. 이후 BBK는 다스에게 190억 원, 삼성생명에게 100억 원 등 총 600억 원에 달하는 투자를 받게 됩니다. 한편 김경준은 2000년 이명박과 함께 LK뱅크라는 사이버 금융 종합회사를 설립했죠. 그 회사를 소개하는 책자인 BBK와 자매회사와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1년 후 LK뱅크에 김경준이 투자한 30억 원이 BBK의 자금이란 것과 그가 주가를 조작한 정황 등이 밝혀졌죠. 이명박 측은 이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며 김경준 측과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시간이 지나 2007년 이명박이 한나라당 제17대 대선 후보가 되면서 이 문제는 엄청난 화제를 모았습니다. 이 후보가 주가 조작 사건에 개입돼 있는지 두고 말이죠. 게다가 김경준은 이 후보가 BBK의 실제 소유주이며 자신도 주가 조작의 피해자라 주장하며 사건의 심각성이 더 부각됐습니다. 노무현 정부는 민간인 불법 사찰을 감행하면서 이명박과 주변 인물의 뒷조사를 했지만 이명박과 BBK의 연관성은 찾지 못했죠. 오늘은 뭔가 허전해. 그 얘긴 그만해.
give up sometimes. 다 뒤로만 이 도시를 떠나 하루 종일 울려대는 전화기는 꺼나 필요해 지금 내 삶의 리듬 변화. But I really wanna live up sometimes. 바닷가 옆 펜션, 샴페인 and jazz 불러오는 배 저녁에 매전 내일 따는 준비된 자쿠지 안에 몸부터 담그지. Oh my god, what a life. 더 있고 싶어 하룻밤, my one more night. 막상 이렇게 멀리 놀러 오면 앞으로 더 자주 여행 결심. 그러다 일상으로 가면 아니라면 졌지. I'm so scared of doing things all alone. 누구든 괜찮으니 내 손 꽉 잡아. 사진 한 장 찍어 나와 같이 햇살 좋은 플래시 끼고 just say cheese. Yeah. We can drive, we can ride, huh? Yeah. Live a life with the vibes, huh? Yeah. I'd like to go somewhere up to the city. 외도 나가지 못해 whoever my side want to give up. 외도 나가지 못해 (2020년) 우리 사회에 뜨거운 감자가 있었죠. 바로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 실소유주 문제입니다. 매일같이 새로운 사실이 밝혀지면서 하루라도 뉴스를 안 보면 내용을 따라잡을 수 없을 지경이었죠. 이 전 대통령의 가족을 포함한 최측근들이 검찰에 출석하고 본인 역시 소환 조사 요구를 말 그대로 벼랑 끝에 놓여졌습니다. 10년을 넘게 끌어온 다스 실소유주 논란은 2020년 10월 29일 종지부를 찍게 되죠. 대법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합니다.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10년 전에 바로 잡았어야 됐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뉴스 주제가 지루했을 수도 있는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는 더 새롭고 재밌는 주제로 찾아올게요. 그럼 오늘은 우선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 지금까지 달팽이 뉴스 제작의 민수연, 연출 기술의 신민경, 진행의 한준혁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은 가톨릭대학교 교육방송국에서 보내드린 저녁 정규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저희 방송국은 재학생 여러분의 마음과 정신과 의지함양을 위해서 하루 80분간 2차례에 걸쳐 성심교정 곳곳에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21년 3월 16일 화요일 저녁 정규 방송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기는 진보하는 삶의 소리 가톨릭대학교 교육방송국입니다. CUBS